네, 안녕하세요. 소연쌤 영어교실의 소연쌤입니다. 네, 오늘 방송통신대학교 영문학과 2학년 2학기 과목 중에서 전공 과목 미국 사회와 문화 1강 저랑 같이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화면 보시면 여기 방송통신대학교 영문학과 다니는 학우님들 중에서 수업에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기말고사 점수 많이 잘 받고 싶으신 분들, 그다음에 중간과제물 이런 거 작성 어려우신 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전화번호를 문의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카페도 있으니까 카페에 가입하셔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미국의 정확한 제목은 미국의 사회와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문학과는 영국과 미국의 문학을 배우는 건데 그 문학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문화가 기반이 되죠. 그걸 토대로 문학 작품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우선 문화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우선 문화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강은 소개로 이 과목의 소개인 introduction이라고 하죠. 소개. What is culture? 무엇이 문화인가? 이거에 대한 소개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과목의 목적은 미국의 사회와 문화를 영어로 학습하는 거고요. 특정 주제와 관련된 영어 자료를 찾기 훈련하는 겁니다. 한글 자료 말고 영어 자료요. 그 다음에 문화라는 것은 무엇인지, 문화라는 단어의 역사적 변화 및 기초적인 의미를 탐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사회와 문화라는 말이 연상시키는 이미지들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양한 이미지들을 일정한 맥락에 위치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개념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선 문화라는 개념에 대해서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레이먼드 윌리엄즈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이 문화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셔서 네, 그분이 쓴 어떤 그런 자료를 우리가 한번 독해를 하면서 문화가 무엇인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는 영어로 뭐라고 하죠? 여기 화면에 나와 있죠? 그렇죠. culture라고 합니다. culture. 그래서 여기 한번 볼게요. I don't know how many times I wish that I'd never heard the damned word. 그래서 Politics and Letters"라는 어떤 잡지에 1979년에 이 레이몬드 윌리엄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I don't know how many times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내가 I have wished 현재 완료 내가 that 이하가 되기를 대절 이하가 되기를 얼마나 기대했는지 모르겠다. 대절이 무슨 내용이냐면 I never heard 여기는 had죠. 과거 완료죠. I had never heard. 과거 완료. had pp. 안 들었으면 하고. never니까 안 들었으면 하고. 어떤 단어? 이 damned word. damn은 약간 욕 같은 거죠. 이런 망할 단어를 내가 안 들었으면 하고 얼마나 내가 바랬는지 모르겠다라는 뜻입니다. culture란 단어를 듣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보려고 하니까 culture란 단어가 이 문화란 단어가 의미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 그리고 복잡하더라. 쉽게 정의를 내릴 수가 없더라.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쉽게 분석되지 않은 문화, 컬처의 복잡성으로 인한 당혹감을 이렇게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내가 문화라는 단어의 개념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인데 알고 봤더니 이게 너무 의미가 너무 많아. 하나로 정의가 어려울 정도였어.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윌리엄즈 키워드인데요. A vocabulary of culture and society 있죠. 문화와 사회의 단어라는 뜻인데요. 우리 언어라는 건 뭘까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언어를 잘하려면 영어를 잘하려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 영문학과니까 영어를 잘하려면 미국에 와봐야 돼. 미국의 문화를 알아야 돼. 미국에 좀 살아봤어야 돼.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어라는 건 그 나라의 문화가 녹아 있다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그 언어는 뭘로 이루어져 있죠?
단어, 보캐블러리, 단어와 단어들이 이어져서 어떤 문화, 언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컬처는 영어에서 가장 복잡한 단어 중에 하나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양한 유럽 언어에서 복잡한 역사적 변천을 겪어온 단어이면서 여러 지적 학문들이나 사상 체계에서 중요한 개념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컬처의 어원을 볼게요. 우선 시험을 보시면 시험에 만약 1강이 나오면 요거 항상 나옵니다. 해마다. 1강에 시험 범위에 포함된다. 그러면 컬처의 어원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컬처의 어원입니다. 거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inhabit. 그래서 inhabitant 그러면 거주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그 다음에 경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cultivate. 경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 보호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protect. 그다음에 경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honor with worship. 이런 것들이 이 컬처라는 언어의 어떤 기원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런 의미가 겹치거나 달라지면서 여러 단어들로 파생이 되었대요. 보니까 컬티베이션이랑 컬처랑 제일 어떤 외양상은 또 제일 비슷한 것 같아요. 컬티베이트는 어떤 농작물을 경작하다는 뜻도 있지만 어떤 뭐 마음을 다스리다, 뭐 마음을 경작하다 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inhabit의 의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inhabit은 무슨 뜻이라고요? 거주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inhabit의 의미는 colonus, colony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colony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죠? 알고 계시죠? 이제 마이크가 꺼져서 대답 안 하시고. 컬러너스, 컬러니 그러면 우리 뭐죠? 군집, 무리.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뭐더라. 갑자기 단어. 식민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다음 두 번째 나눠보겠습니다. Honor with worship의 의미는 cultus, cult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cultivation이나 tending은 뭐, tend, 이렇게 보호하다, 다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cultivation과 tending이 붙어서 cultura가 culture가 됐다. 이 말이 이렇게 변화가 됐다. 요거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1강의 시험 범위면 이것도 기억해 주시고 또 시험 볼 때 1강의 시험 범위가 되면 또 제가 여러 번 자세히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컬처는 기본적으로는 작물이나 동물 등과 같이 무엇의 보살핌, tending of something, tending이 보살피다라는 뜻이죠. Mascot crops of animals. 원래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뭔가 cultivate 한다, 뭔가 보살피다라고 하면 crops, 작물이나 곡물 말하죠. 곡물, 밀 같은 거, 컨 같은 거. 혹은 애니멀을 의미했대요. 원래는 그 동물이나 작물 그런 것들을 보살피는 것을 의미했는데 그런데 꼭 어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어떤 그런 동물이나 동물의 성장 이런 걸 돌보는 게 아니라 비유적으로 알레고리라고 하죠. 비유적으로 인간의 성장 과정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우리 또 마음을 돌보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마음을 키워나가다 뭐 이렇게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the culture and profit of their mind라든지 she directed the culture of understanding 같은 표현들이 17에서 18세기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이 컬처란 단어가 뭐 동물이나 동물들만 다루고 보살피고 경작하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의 마음이라든지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이해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라는 단어 사용이 또한 한 차례 의미의 확장을 겪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문화들이라고 해서 s를 붙였습니다. 복수. 영어는요, 너무나 신기한, 항상 단수 복수. 명사 단수 복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따지죠. 의미를 굉장히 중요하게 따지잖아요. 그래서 이 복수형 문화들은 인류의 문명이 전 지구적으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국가들과 다른 시기들의 특수하고 다양한 문화들을 가리키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한 국가 내에서도 사회적, 경제적 집단들의 서로 다른 특수한 문화들을 지칭하는 것을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컬처의 복수형은 18세기에서 19세기 낭만주의 운동과 함께 널리 쓰인다 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한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우리 학원님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이크 끄고 있으셔도 저랑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는 한편으로는 정통성을 주장하는 지배 문화에 대항하여 민속 문화, folk culture를 포괄한 국민적 전통 문화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 부상하는 기계적인 문명, 예컨대 산업혁명기의 비인간적 측면의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물질적 문명, 정신적 문화의 구별이 등장하게 되는 것도 이런 계기들을 통해서입니다. 이렇게 문화는 서로 다른 가치들이 갈등하고 상호작용하는 일종의 마당이자 일정하게 합의된 가치를 다른 영향권의 침해로부터 지키는 보루이기도 합니다.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이렇게 어렵게 써있지만 그냥 그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나라에 어떤 그런 역사가 들어가 있다. 역사가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 지배문화, 산업문화 이런 거 다 역사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복잡한 역사적 과정을 거쳐서 현재 문화는 크게 다음과 같이 범죄 의미를 띠게 됩니다. 지적, 정신적, 미학적 발전의 전반적인 과정. 그다음에 한 민족, 한 시대, 한 집단 혹은 인류 전체의 삶의 방식들. 세 번째, 지적인, 특히 예술적인 활동의 실행과 그 결과로 나온 작품들, 음악, 문화, 뭐 기타 등등 있는데 우리 이런 거 들어보셨죠? K-pop, K-드라마, K-패션, K-푸드 들어보셨죠?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뭐 뉴스라든지 이렇게 좀 다루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뭐라고 하죠? K-컬처라고 하죠. K-컬처. 문화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문화, 그러니까 음악도 우리나라의 문화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BTS 음악 같은 걸 듣고 막 되게 좋아하고 따라 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또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케이팝 같은 이런 것들도 지금 한 시대에 케이팝이 뭐 널리 지금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니 이런 것도 문화의 개념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화를 하나로 아주 짧게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역사도 들어가고 뭐 음악 문화 이런 것들 다 어떤 삶의 방식들 뭐 이런 것들 다 들어가니까 뭐 그 나라의 지금 현재 유행들 이런 것들 다 들어가니까 그래서 문화나 문화적 컬처럴이라는 말을 흔히 사용하면서도 그 정확한 의미를 구체적으로 밝히려면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문화적 혹은 문화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이렇게 포괄적인 맥락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새는 K 컬처에서 K 문화가 아주 인기죠. 그다음에 문화 개념에 대한 이해를 또 좀 자세히 해볼 건데 토니 베넷이라는 사람이 새로운 키워드, new keyword, a revised vocabulary of culture and society 이에서 컬처라는 항목에 따라서 이렇게 두범적인 기준으로 문화의 개념이 흐려진다라고 했습니다. 귀족 중심의 고급 문화와 예전에는 특히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귀족들의 어떤 것만 문화라고 했고 어떤 뭐 귀족이 아닌 사회적인 집단의 그런 것들을 문화로 취급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요새는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귀족 중심의 고급 문화와 일반 대중의 하층 문화 사이의 계급적 간극이 약화됐고요. 점차 삶의 모든 양상으로 확장되어 사용되고 있는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고급 문화 high culture, 민속 문화 folk culture, 대중문화 mass culture,
민중문화, popular culture라는 용어들이 변별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중문화라고 해서 우리 K-팝 문화를 K-팝 대중문화 범주로 들어가죠. National culture, regional culture처럼 특정 지역이나 경계를 함축한 용어 외에도 ethnic culture, 윤리적 이런 뜻이죠. diasporic culture, transnational culture 등의 용어들이 등장하게 될 만큼 제반 지리적 경계가 겹치거나 흐려지거나 넘나드는 전 지구와의 시대의 특성을 반영한다. 뭐 이렇게 어렵게 했는데 어려운 내용 그냥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그 문화는 그냥 그 나라의 역사와 어떤 생활 방식들 이런 것들이 다 유행 이런 거 다 들어가 있다. 정치적인 사항들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학자들은 이렇게 좀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분류해서 이렇게 하고 싶어 하니까 좀 어렵게 표현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문화가 그런 문화입니다. 마지막에 요건 한번 저랑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에 자본주의 진전에 따라 문화를 자본 축적의 또 다른 영역으로 삼으면서 문화라는 용어를 남용되는 경향도 과세한다. 그래서 문화의 자본주의화라고 되었습니다. 이제 케이팝 문화를 수출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자본 우라버리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고 복잡한 것들이 모두 문화에 포함된다면 과연 이 용어가 존재할 가치가 있느냐? 존재할 가치가 있죠. 그러나 바로 그런 복잡성이야말로 너무 복잡하니까 문화라는 말을 포기할 수 없는 근거라는 것이 프레드 제임스의 시각이다. 문화라는 말이 사회 구성에서 너무나 이질적이고 다양한 요소들을 한데 묶어놓고 그것들 사이의 상호관계를 곰곰이 생각하게 함으로써 파편화를 막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문화가 중요하다. 우리 그 나라의 언어를 잘 이해하려면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해야 돼. 이런 말을 우리가 또 많이 들어봤잖아요. 특히 이제 언어를 배웠는데 이디엄 같은 것들 뭔가 간용어구 같은 경우 우리 다 아는 단어인데 뭐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 있잖아요. 왜냐면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 못하면 이해가 못하는 그런 표현들. 그런 내용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컬처라는 용어에 담긴 의미들은 거의 삶 전체에 걸쳐 있다고 할 수 있다. 한 사회의 언어가 그 사회의 역사, 문화가 들고 나는 창 같은 것. 문화라는 용어 역시 그런 면이 있다. 그리고 중요합니다. 두 번째, 빈칸에서 낼 수도 있습니다. 역사적 변화에 따라 어떤 의미는 아예 사라지기도 하고 어떤 의미는 새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의미의 변화들은 단어 속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내용들을 여기 뭐냐면 여기 레이먼드 윌리엄스가 쓴 여기 내용들을 여기 지금까지 나와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한글로 독해를 한 겁니다. 지금부터 원어로 되어 있는 것들을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dopted and abridged from Raymond Williams. Cure, a vocabulary of culture and society. Culture is one of the two or three most complicated words in the English language. 문화는 이다. 두 개나 혹은 세 개. 가장 복잡한 단어. 근데 어디의 단어? In the English language. 영어 안에서, 영어라는 언어 안에서 두 개나 세 개 중에 가장 복잡한 단어 중에 하나이다. 그러니까 영어라는 언어에서 아주 복잡한 어떤 의미를 가진 단어가 두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문화야. 그러면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의미 한마디로 함축할 수 없는 그런 함축해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 라는 뜻입니다. This is partly because of its complex historical development in several European languages,
but mainly because it has now come to be used for important concept in several distinct intellectual disciplines. Example, academic areas, and in several distinct and incomparable systems of thought, such as different philosophical ways of thinking. 한 문장이 지금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한 문장이 이제는 우리 문학 작품을 읽다 보면은 한 문장이 마침표가 한 3줄 끝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얼른 주어 동사를 찾아야지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부분적으로 because of its complex 이곳에 여기서 it는 뭘 말할까요? 나타나나? it 문화? 문화? 그죠 맞아요. 네. 이 문화의 복잡한 역사적 발전 때문이래요. 어디 안에서? In several European languages. 여러 개의 유럽의 언어 중에서, 언어 안에서 문화라는 단어의 어떤 부분적으로 복잡한 발전, 단계 때문에 그렇대요. 그렇지만 mainly because, 주로 이것은 it has now come to be used for important concepts in several distinct intellectual disciplines. 예를 들어서 academic area, 아카데믹이면 학문적인 어떤 분야에서 보면, 학문적인 분야에서 보면 이것은 지금 has come to 현재완료 쓰여졌죠. to be used 이렇게 사용된대요. for 아주 중요한 아주란 표현 없지만 그냥 중요한 컨셉으로 개념으로 어디 안에 여러 개의 구분된 어떤 지적인 어떤 개념들 중에서 여러 개의 구분된 지적인 개념들 중으로 문화란 단어가 사용이 된대요. 특히 어디에서 학문적인 분야에서 문화란 단어는 여러 개 어떤 지적인 어떤 계열 범주들 중에서 이렇게 사용이 된답니다. 개념으로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된대요. 문화라는 것을 아주 학문적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룬다. 이 정도까지 이해하시면 됩니다. In several distinct 여러 개의 구분이죠. 그리고 in comparable 그리고 comparable은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이런 뜻인데 인이 붙었으니까 상호 그렇게 보완될 수 없는 이런 표현이죠. 어떤 생각, 사고, 여기서 사고라고 생각하겠습니다. Such as different philosophical ways of thinking. 어떤 생각을 하는데 철학적인 어떤 다른 철학적 사고랑 어떤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거예요. 문화라는 단어는. 문화라는 단어가 너무 안에 의미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철학적인 어떤 방식의 사고, 다른 철학적인 방식 사고하고 또 서로 이렇게 양립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The word culture comes from the Latin word cultura, and cultura can be ultimately tracked back to the earlier Latin root of the word, culere, which had a range of meanings, inhabit, cultivate, protect, honor with worship. 여기까지죠. 문화라는 말은 어디서 왔대요? 어느 나라의 다른 언어에서 왔대요? 라틴? 그쵸. 라틴어에서 왔는데 cultura라는 단어에서 왔대요. 그리고 cultura라는 단어는 can be 궁극적으로 ultimately 궁극적으로 trace back을 따라가 보면 trace back은 그 어떤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런 뜻입니다. 라틴어의 뿌리 초기로 올라가 보면 이런 단어에서 왔대요. cultural 이런 단어에서 왔대요. 그래서 culture라는 단어는 컬츄라에서 왔고 컬츄라는 단어로 라틴어를 또 그 어원을 찾아가 본 뿌리를 찾아보면 거래라는 단어에서 왔대요. 되게 복잡하게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historical complex historical development네요. 복잡하게 역사적으로 발전이 되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문화란 말이. 그리고 그 말은 우리 관계대명사의 계속조연법
그리고 그 말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컬러란 말은 had reins, 어떤 범위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의미들의 범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한 단어의 그 한 단어 안에 이런 범위가 있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죠. inhabit. 아까 inhabit 무슨 뜻이었나요? 거주.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cultivate 무슨 뜻이었나요? 경작. 경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죠. protect는 보호. 보호하다. 보호. 그다음에 honor with worship. 경배. 그죠? 경배를 표하다. 이런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대. core라는 단어에 이런 의미가 다 들어가 있대요. 그러니까 엄청 어렵네요. 문화란 말이 하나로 정의 내리기가 어렵네요. Some of these meanings eventually developed into different words, though with some overlap in meaning. 그리고 이런 의미들을 뭐 inhabit, cultivate, protect, honor, with worship 같은 이런 의미들은요. 이렇게 발전이 되었는데 into different word 다른 단어로 발전이 되었어요. Though with some overlap it meaning 이 안에 이 의미가 오버랩 되어 있긴 하지만 다른 의미로 발전되어 있다. 그 안에 그 의미가 뭐 내포되어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The use of culture as an normative standard as the best that has been known and said in the world has become rarer. 이 문장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중요하니까. 시작. The use of the culture as the normative standard as the best that has been known and said in the world has become rare.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른 학원님도 다 읽으셨죠? 잘했습니다. 네, 우리 이 문화의 이용, 단어 이용, 뭐뭐로서, as는 뭐뭐로서죠. 그래서 normative 그러면 규범적인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규범적인 스탠다드는 여기서 기준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어떤 규범적인 기준으로서 문화란 컬처럴 말을 이용해요. 그러면 뭐 또 뭐뭐로서 이거는 the best that has been known 알려진 거고 that has been said 전해진 거래요. has been 수동태니까 들려진다는 뜻이니까 전해진 겁니다. 알려진 거고 전해진 거예요. 어떤 세상에. 그리고 has become rarer 아주 또 rarer 그러니까 더 진귀해졌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뭐랄까 드물다. 레어는 뭐 보기 드문 진기하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컬처라는 단어가 조금 더 진기해지고 좀 보기 어려운 단어가 됐고 더 알려지기도 했고 더 들려지기도 했어. 어떤 규범적인 기준으로는 노메티브 스탠다드로는 이런 뜻입니다. A particular canon of literary, music, or artist works cannot claim a monopoly of cultural value. 캐논 그러면 어떤 정전이라는 표현하는데 어떤 건 어떤 기본적인 어떤 기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분적으로 특별하게도 파티클 특별하게도 어떤 문학의 어떤 정전, 음악의 어떤 기준, 정전을 풀어서 어떻게 설명할지 하여튼 기본적인 어떤 기준 이런 정전. 그다음에 어떤 혹은 artist work 어떤 예술적인 어떤 작업의 어떤 그런 것들 cannot claim 주장할 수 없어요. monopoly of cultural value 문학적인 어떤 가치 문화적인 가치에서 monopoly 무슨 뜻인가요? 어떤 문화적인 가치에서 monopoly
전유물이란 뜻입니다. 전유물, 독점, 전매라는 뜻인데 여기서 전유물 해석하셔야 되겠죠. 어떤 문화적인 가치에서 어떤 전유물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문화는 어떤 문학적인 문화라 그러니까 예술이야 뭐지? 문학이야, 음악이야, 아니면 예술 작품 중에 어떤 기준이라고 어떤 정전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되니까. 그래서 그것에 어떤 전유물이라고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This partly reflects in the increased role of democratic and equalitarian sentiment. 이것은요, 부분적으로 reflect, 반영합니다. 뭘 반영하냐면, 증가하는, 늘어나고 있는 역할을 반영해요. 뭐, democratic은 민주주의란 뜻인 거죠. equal은 평등이니까 어떤 평등적인 어떤 sentiment의 어떤 그런 증가하는 역할을 문화라는 단어가 역할을 하고 있어. 아까 어떤 우리 읽었던 중에서 이런 거 있었죠. 예전에는 영국에서 귀족들의 어떤 것들만 문화라고 취급을 했고, 그 하층민이나 귀족이 아닌 천민들의 어떤 그런 것도 문화로 인정받지 못했는데, 지금은 어떻다고 했나요? 그런 경계가 더 높아졌다고 했나요? 경계가 낮아졌다고 했나요? 아까 우리 읽었던 것 중에서. 한글로 된 거. 경계가 낮아졌다고 그랬죠. 민주적으로 낮아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전에는 뭐 귀족의 문화만 문화야. 귀족이 아닌 사람들의 어떤 보는 문화가 아니라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경계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문화라는 단어가 반영하고 있는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있는데 아주 증가하는 역할, increase 증가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민주주의와 equalitarian sentiment, 평등주의 어떤 감정의 어떤 증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It became harder for intellectual elite to claim any special value for their free-for cultural activities over those of other social groups. 이제 문화라는 것은 하층민이든 귀족이든 나든 못 사는 나라든 부자인 나라든 상관없이 그냥 그 문화는 그냥 어떤 한 집단의 그게 지리적이든 어떤 나라로 정해져 있든 그냥 그 사람들의 역사이고 삶이고 방식이고 이런 것들 다 예술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became harder 더 어려워졌어요. intellectual elite 어떤 지적은 어떤 엘리트들이 주장하는 게 and special value 우리들만 문화야 라고 주장하는 게 이제는 더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들이 free for 무슨 뜻인가요? 선호하는 음, 네. 문화적 활동들에 대해서 우리는 인터렉츄얼 엘리트잖아. 우리가 행동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더 선호하는 어떤 문화적 활동들이 문화야 이런 것들이 스페셜 밸류 특별한 어떤 가치가 있어 이런 것들이 이제는 더 어려워졌다는 뜻입니다. 잘 이해하고 계시나요? 음, 한 번 듣고 잘 이해하면 천재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이 부분은요. 사실 이거 좀 스킵할까 생각했어요. 사실은 이 단원에서 이 과목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인데 시험 나온 거 두세 군데만 있거든요. 음, 스킵할까 하다가 그래도 혹시 시험 범위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하는 거니까 이해 오늘 한 20%만 30%만 이해해도 잘하시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까 했죠? 한 강을 5번을 봐야 된다. 전 5번 맞습니다. 그리고 책 읽고 강의 보고 또 책 읽고 강의 보고 책 읽고 그렇게 5번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한 강의는. Equally, we cannot argue that culture normatively means a general process of intellectual, spiritual, and aesthetic development, and the works and practices of intellectual and especially artistic activity. 동등하게도 equal이니까 우리는 we cannot argue 우리는 주장할 수 없어요. that 이하를 어떤 거? 문화의 어떤 normatively means, normatively 그러면 규범적인 어떤 의미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규범으로 딱 정해져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a general process of intellectual,
어떤 보편적인 어떤 가정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문화가 너무 다르니까.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도 그 뭐, 아프리카 사는 사람 손으로 뭐 밥 먹고 이런 것도 그 나라의 문화인 거고. 뭐 프랑스에서 어떤 요리 먹을 때 한 시간씩 와인 마시면 이런 것도 그 나라의 문화인 것도. 뭐 이런 것들 다 문화인 거죠. 그냥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하나로 논의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인터렉츄얼, 지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어떤 뭐 인종적으로든 이게 갑자기 뭐죠? 네. 이런 어떤 쟤네는 어떤 가정이라고 어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미국의 사회 문화라는 말에서 연상되는 이미지라고 하는데요. 이게 루이지나 펄처스는 시험에 꼭 나옵니다. 혹시 이거 알고 계시는 분 계시나요? 모르겠는데, 저는. 루이지나라는 지역이 이렇게 여기 미국에서 이만큼 차지하잖아요. 네. 엄청 넓죠. 근데 음, 프랑스에서 이 땅이 이 땅을 미국의 2대 대통령한테 팔은 거예요. 굉장히 헐값에. 프랑스가 전쟁을 치러서 돈이 좀 부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한테 제발 이 땅 좀 사줘. 라고 한 겁니다. 근데 미국 2대 대통령이 이걸 샀는데 이게 이 땅이 얼마나 넓은지도 모르고 샀어요. 근데 이 땅 사이에 미시시피 강이 막 흐르고 그 땅과 땅 사이에 어떤 강물이 흐르면 뭐 물이 풍부하면 작물이나 동물이나 뭐 이런 걸뭐 농사 짓거나 이럴 때 너무나 굉장히 유용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이 엄청 중요한 역할, 미국이 발전하는 데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해서서 또 미국의 문화에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해서 시험에 꼭 나옵니다. 루이지애나 펄치스, 루이지애나는 이 지역이고요. 펄치스는 구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단어 읽어보겠습니다. 네, 자, 요거 스펠링까지 잘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Frontier Line of the Colonists in 1774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미국의 이제 미국의 이렇게 여기가 대서양, 여기가 태평양 잘 알고 계시죠?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의 어느 여기가 유럽인데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먼저 나라에 입국했을까요? 이쪽이죠. 뉴욕죠? 이쪽이죠. 뉴욕 쪽이죠. 동부 쪽, 동부 쪽. 그래서 여기 뭔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네, 여기 여기서부터 계속 확장한 겁니다. 나라를 땅을 계속 이렇게 확장해서 여기까지.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미국의 사회문화라는 말에서 연상되는 이미지가 있는데요. 또 되게 아리따운 여인이 뭐가 책도 들고 있고 뭐손 같은 것도 이렇게 뭐 이렇게 라인 같은 것도 들고 있죠. 이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는 다른 챕터에서 다른 1강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This painting 그림은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건데요 뭐라고 했냐면 American Progress라고 제목이 미국의 진보 미국의 발전 이런 뜻인 거죠. Allegorical representation of modernization of New West 서쪽으로 아까 있잖아요. 미국이란 나라에 여기 유럽의 동쪽부터 이렇게 입국해서 미국이란 나라의 땅에 여기 동쪽에 발을 들여서 이렇게 계속 서쪽으로 국경을 확장하면서 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뉴 웨스트라고 합니다. 새로운 서쪽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여기 동쪽에서 붙어 있는 전선 그 나라의 어떤 책과 지식을 들고 서쪽으로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걸 형상화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는 나중에 이 단원 설명할 때 이게 아마 3강인가 2강에 나올 텐데 그때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이거 보면 이 단어도 시험에 나옵니다. 1강이 아니라 이게 한 3강이나 이 정도 나오는데 Manifest Destiny라고 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Manifest Destiny.
destinity는 운명이란 뜻을 가지고 있죠. manifest는 명백한 운명이란 뜻인 거예요. 우리는 미국 사람들은 여기 동쪽, 지금 뉴욕 있죠. 그쪽부터 입국해가고 막 이렇게 서쪽으로 땅을 넓히면서 우리는 이렇게 서쪽을 개척하라는 명백한 운명을 가지고 있어라고 자기네들끼리 자기 어떤 명제를 명분을 만들어서 가지고 있었죠. 그러면서 계속 서쪽에 살고 있던 그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이었던 인디안들을 다 학살하고 역사를 들여다보면 되게 슬픈 내용이죠. 쫓아내고 막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다 땅을 뺏어서 그런 슬픈 내용이 있는 내용인데 자기네들은 이런 명백한 운명을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계속 확장을 해야 돼. 땅덩어리를 해요. Manifest Destiny was widely held belief. 아주 넓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에서 그것은 뭐냐면 미국의 어떤 거주민들은 World Destiny 운명 지어져 있다. 확장하라는 운명 throughout the continent. 이 대륙을 통해서 확장하라는 어떤 운명을 지어주고 있으니까 원주민을 다 쫓아내고 우리가 그 땅을 다 가져야 돼 하는 그런 웃으면 안 되는 내용인데 그런 장애들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운명이 있다라고 하면서 서쪽으로 계속 진출해서 땅덩어리를 넓혔다라는 내용입니다. 미국의 역사를 알려면 좀 이해한 내용이죠. 그다음에 그랜드 캐년 뭐 당연히 알고 계신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사회문화란 말에서 연상된 이미지 중에서 이것도 있는데요. 이게 원래 인디안들 사는 지역의 큰 돌산인데 그 돌산에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들 얼굴을 백인들이 다 깎아놓은 거예요. 음, 이분은 누군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대통령이죠? 누구? 링컨? 그죠, 링컨 대통령이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조지 워싱턴 1대 대통령 제퍼슨이 아까 루이지애나 퍼체스 그 땅을 산 대통령입니다. 그다음에 루즈벨트, 아브라함 링컨들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렇게 멀쩡하게 살고 있는 인디언들 그 큰 그 계곡에다가 백인들이 이렇게 한 20년에 걸쳐서 이렇게 백인들의 얼굴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쫓아냈죠. 그다음에 그러면 반대적으로 그 인디언들 또 반대적으로 크레이지 호스 메모리얼 is 마운틴 매뉴먼트인데요. 이거는 이제 또 인디안의 어떤 대표주의 누군가를 얼굴 이렇게 또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것도 그 단원 들어가 제가 자세히 또 설명해 드릴게요. 그다음에 미국이란 나라가 유럽에 있는 그 사람들이 유럽에 뭐 귀족들이 넘어와서 살기도 했지만 사실 유럽에서 이렇게 뭐 범죄라든지 이렇게 좀 핍박받던 사람들, 종교인들 그런 사람들이 미국에 왔죠. 자기 나라에 먹고 잘 살, 자기 나라에서 뭐 잘 먹고 잘 살았으면 특히 그러면 미국에 올 필요가 없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라는 사람이 뭐 그런 백인들도 왔지만 그죠 노예들도 같이 유럽에는 귀족 문화가 있으니까 하인들, 노예 이런 또 그런 있었잖아요. 그런 계급들이 신분 계급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또 미국의 어떤 사회와 문화를 하려면 또 미국의 노예 제도와 노예 역사를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있습니다. Slave Bill of Sales. 슬레이브는 무슨 뜻인가요? 노예, 노비, 노예, 노비란 뜻이죠. 그래서 빌은 뭐 영수증 계산서란 뜻을 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좀 슬픈 단어입니다. 세일은 판매란 뜻인데 뭐 노예를 판매하기 위한 뭐 영수증 계산서 이런 표현, 노예를 뭐 판매하기 위한 이런 표현이겠죠. 이렇게 보니까 막 가격도 나와 있어요. So a slave bill of sales was a contract between a slave owner and a potential buyer detailing the selling of slave. 여기 이제 자세히 보면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의 어떤 노예를 팔기 위해서 노예의 뭐 키, 뭐 신체 상황, 뭐 이빨이 뭐 튼튼한지 안 튼튼한지, 뭐 신발 발 사이즈 뭐 이렇게 나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계약서래요. 계약이래요. 계약서래. between A and B죠. 노예의 주인과 그다음에 노예를 잠재적으로 potential 그러면 잠재적이라는 뜻이죠. 잠재적으로 노예를 살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바이어, 구매자. 이게 디테일링, 아주 디테일하게 어떤 노예에 판매하기 위해서 자세히 써놓은 그런 것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메리칸 사람들이 이제 그 자기의 어떤 조상들의 역사를 막 따라
거슬러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유럽이란 나라는 기족의 문화라는 게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막 역사를 계속 올라가면 어느 시기엔 누가 자기 조상년에서 알 수 있는데 아프리카 아메리카는 알 수가 없는 거. 이 노예 계약서 이전의 세월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되게 슬픈 내용이죠.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미국의 또 이것도 보겠습니다. We can do it. 이것도 3강, 4강인가 이쯤에서 또 시험에 나와요. 그때 제가 또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여성분이 근육을 오른쪽 팔에 근육을 상악을 바짝 보이면서 나 우리는 할 수 있다 하신 건데요. 포스터인데요. 1918년부터 2004년 네 포스터입니다. 어, The Weekend 포스터 by J. Howard Miller라는 사람이 produced by Westinghouse for the War Production Coordinating Committee during World War II 세계 2차 대전에 남, 남자들은 다 전쟁터로 싸우러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 가정에 남아있는 여자가 주부들이 나와서 자식들을 부양하거나 이러려면 어떻게 될까? 나가서 또 사회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일자리를 또 해서. 그러니까 그 여자들의 어떤 그런 사회생활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이런 포스터를 이제 만들었는데, 그러고 나서 여자들이 사회에 나가서 막 직장생활 막 열심히 하면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남자들이 다 전쟁터 나갔으니까. 그 전쟁이 끝나서 남자들이 돌아왔어요. 그러면 남자들이 자기네 또 자기네가 어떤 사회에서 일을 하고 싶으니까 여자를 또 다시 쫓아냅니다. 아무튼 그런 내용 역사가 또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러면서 여자는 집을 지켜야만 되는 어떤 뭐 존재인 것처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건 뭐 로얄 패밀리 귀족 가문의 어떤 사진이 있는데요. 이거 보겠습니다. The Angel in the House. 이 표현은 이제 3, 4학년 때 표현 좀 문학 작품이라는 건 그때 그 당시의 사회와 문화가 들어가 있는 내용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표현들 좀 많이 나오는데요. 1854년도에는 여자들을 어, 가정에서만 가사 일을 돌봐야만 되는 남자를 위해서 돌봐야 되는 이런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에 집안의 천사라고 표현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사실 깊게 들여다보면 진짜 천사라고 의미한 건 아니었죠. The angels in house라는 표현인데요. Man must be pleased. 무슨 뜻인가요? must는 뭐뭐? 해야만 한다. 그렇죠. please는 감사. 기, 기쁘게 하다 라는 뜻이니까 남자는 수동태잖아요. 기쁘게 되어져야 그쵸. 기쁘게 한다. 되어야만 한다라는 뜻인 거죠. 뭔 말이야? 그쵸. 되게 안 좋은 표현이죠. Attempt to please is woman's pleasure. 그래서 그 남자의 어떤 즐거움은 뭐래요? 여자의 즐거움이다. 그러니까 입니다. 아주 여성 인권이 정말 어떻게 다뤄졌는지 알 수 있는 문구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집안의 천사야. 그리고 남자를 위해서 남자를 기쁘게만 해야 되는 존재야. 그리고 그 남자의 기쁨이 여자의 기쁨이지. 라는 내용이었대요. 그래서 그때 당시 아주 1931년도에 아주 유명한 여류 작가 버지니아 얼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역사 아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남자로서 활동을 했다 처음에. 왜냐하면 그때 당시 어떤 여류 작가가 여자가 어떻게 글을 써 왜 이렇게 좀 무시하고 이런 게 있어서 뭐 남자 이름으로 필명으로 글을 썼다라는 뜻도 이런 소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버지니아 울프가 이랬습니다. Killing the angel in the house. 집안의 천사를 죽이는 것이 동명사죠. 동명사. 죽이는 것이 was part of the occupation of the woman writer. 여자 작가의 직업의 일부분이다. 이게 뭐냐면 여성 작가는 음, 어, 여성을 폄하시키는 이런 문화, 그 뭐, The Angel in the House라는 이런 문화를
죽여버리는 게, 없애버리는 게 여성 작가로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야 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버지니아 울프의 우리 작품도 많이 읽게 될 겁니다. 다음에 볼게요. 여기 911 희생자입니다. 뭐 victims 그러면 희생자란 표현이죠. What is American? 미국 사람이 뭐지? 그다음에 who are they? 그들은 누구야? 라는 표현인데 여기 보면 이제 테러로 인해서 미국인이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는데 여기 보면 다양한 인종을 알 수가 있죠. 피부 색깔이 다요. 왜냐하면 미국은 이민자들로 이루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네, 여기 나와 있는 포스터입니다. 이런 내용도 우리 이제 미국 사회 문화 하면서 좀 깊게 우리가 또 학습해 보도록 할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미국 사회 문화 1강, 네, 문화란 뜻이 또 뭐고, 또 미국의 어떤 그런 문화라는 것을 미국의 사회 문화라는 것을 우리가 떠올렸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기억되는 이미지들 한번 또 학습해 봤습니다.